장관님 민생이 많이 어렵죠. 예? 예. 그리고 특히 서민경제 어려워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아시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 문화안이기 때문에 우리 부총리께서 더 책임감을 갖고 하다 보면 밤잠도 못 잘 정도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십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늘 경제 관심 많고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또 회의도 하고 많이 챙기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제가 이 자리에 보임한 그 소임이 소임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24시간 저는 경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총리를 포함해서 현 정부의 경제 관련 경제 수석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경제 낙관론을 펴고 또 이 서민 경제 어려움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언행들을 자주 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또 때로는 야 이거 경제도 어려워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염장 지른 거 아니냐 이런 분노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그런 서민 경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를 하고 있지만 경제의 큰 흐름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들 또 대통령실이 너무 경제적으로 낙관론을 펴면은 정말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한 언행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제가 장밋빛 미래 전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본인이 아까 그 흐름 속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장밋빛 전망같이 비춰지고 일례로 부총리께서 지난번 그 IMF 회의 가가지고도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이 좀 선진국가 중에서 상당히 잘 나갈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현실과 그런 전망에 대해서 아무래도 장밋빛 전망 쪽으로 그런 비판이 가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IMF 총회에 가서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IMF 경제 전망을 이야기를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IMF 전망에 따르면은 내년도 주요국 중에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별로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실제로 아까 송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장률이 전망에 따르면 제일 높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전망도 큰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만 당장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부총리께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그리고 지난달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7% 상승했고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이고 또 이 주부들의 이 장바구니 물가 좀 치명적입니다. 아까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유가공 업체들은 우유 가격을 일제히 5에서 9% 올렸고 소금 가격은 전년 대비 50% 올랐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도 평년보다 70% 넘게 뛰었고 그래서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금리 비록 하느니 기준금리를 또 동결은 했지만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변수까지 거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물가와 금리가 악재로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지난 정부 증가세로 반전했던 가계 실질 소득이 무려 3.9%나 하락했습니다. 17년 만에 최대폭 감소라고 하는데 서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분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1위를 기록했고 또 나름대로 좀 완만해지는 것 같던 그런 가계부채 곡선이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등 그런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서 또 5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2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감대에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서 서민들이 카드 빚이 밀리고 대출이자 못 바꾸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또 빚을 못 갚다고 포기 선언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상황들에서 정부 재정을 나름대로 잘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역대급 이 세수 펑크로 인해서 국가 재정 운영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R&D 예산이라든지 교육 예산, 또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대한민국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도 또 가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부총리께서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그런 제 말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춘향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성고처의 원성거라고, 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피눈물이 흘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경제 전망이라고 하지만 장밋빛 전망 같은 그런 언행들을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덜 귀를 기울이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저는 원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고금리, 고물가를 포함해서 우리 서민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더 적극적인 그런 기재부의, 또 정부의 경제 대책이 더 나와야 하고, 물론 오늘 보고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현장에 다가서고, 또 그런 정책을 발표할 때도 찔끔찔끔이 아니라 과감히 서민들의 피부에 닿게. 잘 알겠습니다. 여러 경제 분야 걱정하시고 특히 서민, 민생, 물가 이런 것 잘 좀 신경 쓰고 정책적 노력을 더해달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장밋빛 미래 전망은 한 적이 없고, 저는 우리 경제가 우리가 자꾸 이런 식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은 우리 각계 이거는 공통된 숙제입니다. 우리 경제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이야기하고 체질 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영화를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이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리지만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뭐 자료집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책에 수없이 많은 상세 대책들이 많이 작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경제를 꾸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수 펑크 이 관련해서 아까 뭐 그건 취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필요할 곳에는 선다. 그리고 세수 부족이라는 것은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그러면 지출이 또 줄 거 아니냐, 이 걱정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통합지방재정안정기금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그동안 세수가 좋았을 때 쉽게 말하면 곳간의 자금들, 여유 자금들을 좀 보관해 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자금들 등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지출에는 민생 지출, 그리고 경제 활력 지출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긴장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